자, 그러면 이제 paste라는 또 명령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내는 자, 그런 식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간의 join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이때 이제 d하고 캐릭터를 넣어서 딜리미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define이 안 되어 있으면 탭이 기본이고요. 자, 탭이 아니라 이제 캐릭터를 정의를 해줄 경우에는 해당하는 캐릭터가 딜리미터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딜리미터는 구분자였죠. 그 구분자. 자, 이건 이제 구분자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자, 이와 같은 유저네임에 이렇게 3명의 정보가 들어있고요. 자, 패스워드에 이렇게 3개의 정보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개의 파일을 붙인다. 어떻게? 자, paste, 자, -d, 딜리미터로 자, 이 콜론을 사용한다. 그리고 name과 패스워드를 붙여서 출력을 해주세요. 근데 출력한 거를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로 저장해 보면 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자, 여기서 정의한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또 여러 개의 파일로 이렇게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 개의 파일로 묶어버리면 자, 유저네임스 패스워드를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 패스로 자, 이렇게 묶는 게 가능한데 이때 딜리미터를 첫 번째 딜리미터, 두 번째 딜리미터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능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묶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엑셀 같은 게 없었을 경우에 이런 식의 데이터 관리하는 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텍스트 서칭과 어떤 텍스트 서칭 이후에 변환 작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텍스트 서치 툴은 그랩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PS를 한다든지 뭐 다른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딱 찾아서 보여주게 하는 그 명령이 이제 그랩이고요. 자, 그 외에 이제 VI에서 우리가 패턴을 찾아서 바꿨었던 라인 모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라인 모드의 명령을 자, 수행해주는 SE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랩과 SED 이런 부분을 잘 사용하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any text pattern is required to initiate either searching or replacing. 자, 그래서 텍스트 패턴을 꼭 주어져야 이제 searching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replace가 되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랩은 print lines from files which make pattern입니다. 자, 그래서 match your pattern. 그래서 라인에서 패턴이 있는지를 찾아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랩이라는 명령을 하면 그래서 해당하는 명령은 그 라인 값에서 해당하는 라인 값에서 그 해당하는 패턴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랩이라는 명령은 이렇게 적고 처음에 패턴을 적습니다. 패턴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때부터 들어오는 라인에 대해서 저 A라고 써진 부분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자, 1, 2, 3, 4 A가 없죠? 표현이 안 돼요. 그럼 A, B, C, D A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A를 여러 번 적어볼까요? 그러더라도 표현이 됩니다. 왜냐면 다 A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 뒤에 들어오는 라인에 대해서 A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A가 있어야 찾겠죠. 자, 근데 이제 라인 입력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에다 argument를 파일을 줘서 그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만들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A에 자, default 이런 식으로 파일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자, 그랩 A에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스탠다드 인풋으로 리다이렉션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탠다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default 파이프를 주고 그랩 A 이런 식도 동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패턴 서칭이 이제 그랩이고 이제 옵션으로는 자, I case insensitive R 같은 경우는 리커시블리하게 그 다음에 L은 print name of content matching line 그래서 라인 수를 출력하는 거고요. 자, C라는 거는 몇 번 카운트가 되는지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number of the matching line 수는 n이 되고요. 자, L은 print names of files
그래서 매칭 라인이 있는 파일 이름을 이제 출력해 주는 거고요. 자, n은 라인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는 reverse print line which do not match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example을 보시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가진 파일이 하나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럴 때 우리가 desk라는 패턴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desk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이라고 했습니다. i는 뭐였어요? case insensitive, 그 다음에 n은 라인 수예요. 자, 그래서 desk를 찾아주세요 했더니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insensitive하게 case insensitive하게 두 개가 선정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파일이 두 개가 있었어요. 자, 그래 여기 보면은 이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을 그랩 테스트 1으로 복사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파일, 여러 개의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랩을 수행을 할 경우 자, 이렇게 파일 네임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손쉽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어떤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R와 같은 경우는 자, 반대로 이 해당하는 패턴이 없는 부분만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L이라는 경우는 파일 네임만 출력하는, 아까 방금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파일 네임만 출력하는 형태의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랩 외에 그 다음 이제 SED를 한번 봐볼까요? 자, SED는 보통 자, simple command to replace a string pattern with another string pattern. 자, 그래서 커맨드 네임에 -2라는 옵션으로 자, 이런 식의 패턴을 제공을 해주면 자, S 마치 우리가 VIM에서 라인 모드를 사용하듯이 S substitute 자, delimiter 그리고 패턴 1, 2 그래서 패턴 1을 2로 바꿔라. 그리고 플래그에 G라는 걸 줄 수 있겠죠. 그러면 everywhere에서 바꿔라. 자, 뭐 이런 식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example로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SED라는 걸 해주면 자, 이때 명령으로 S chair를 플라워로 바꿔주세요 라고 자, 이 SED 테스트라는 파일을 입력으로 해서 바꿔주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어가 플라워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플라워로 바뀌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는 자, 제일 문장의 앞쪽에 샵을 바꿔주어라. 제일 문장의 앞쪽에 샵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ED 명령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같이. 그랩 테스트라는 파일이 하나 있고요. 자, 이거를 SED 테스트로 하나 복사를 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SED를 하고 -2 옵션을 준 다음에 자, 이제 다운표를 해야 되고요. S 그 다음에 체어를 플라워로 바꿔라. 모든 구역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SED 테스트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 SED 컨텐츠의 내용에서 자,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해서 바꿔주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해 보면은 이 컨텐츠는 아직 바뀌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명령어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SED는 이 해당하는 컨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바뀐 컨텐츠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리다이렉션을 시켜주면 되겠죠. SED test 1.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cat SED test 1은 자, 체어가 플라워로 바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 한번 하나 더 해볼까요? SED S로 자, 아까 방금 해봅시다. 가장 처음 시작 부분에 자, 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SED test 1 자, 이렇게 하면 앞부분에 이렇게 붙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파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뜻할 때는 달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달러. 그래서 달러를 표시해서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붙는 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SED를 사용하는 거고, 이 변화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다른 example로 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딜리미터를 우리가 VI에서는 항상 슬래시만 써야 됐었는데, 자, SED 커맨드를 사용할 때는 딜리미터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보통 이렇게 슬래시라는 게 이런 그 파일 이름들 또는 디렉토리 하이어라키를 표현할 때는 슬래시라는 기호가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 슬래시를 자, 파일 S의 딜리미터로 사용하면 좀 그렇겠죠. 좀 구별이 잘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딜리미터를 여기서는 골뱅이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골뱅이를 쓰고, 자, 유저의 로컬의 자바의 빈을, 자, 유저의 유닉스 시스템 리소스 USR의 local share 자바 빈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share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바꿔주세요라는 명령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USR의 로컬의 자바 빈, 자, 이게 자,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딜리미터는 또 다르게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선 세미콜론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사용을 했고, 자, 이런 세미콜론으로 사용해서 딜리미터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때는 좀 흥미로운 게 이 엔드마크를 썼습니다. 자, 이 엔드마크라는 것은 이 앞쪽에서 찾은 이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뒤쪽에 shared만 붙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은 이 패턴 USR local 이란 부분을 찾아요. USR local을 다 찾아서 이 local 뒤에 항상 shared라는 것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Eclipse 전에 share가 들어오고요. 자, Java 전 USR local이기 때문에 USR local 근데 지금 여기 뒤에 G라는 옵션을 안 썼죠. G라는 옵션을 안 썼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발견된 이 Eclipse와 S빈 이 두 개에만 자, 이런 식으로 shared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옵션이 G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발견된 자, USR local, 그 다음에 USR local S빈, 자, 여기에 자, shared라는 디렉토리 표현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G라는 옵션을 이렇게 마지막에 또 주면, 자, 이렇게 모든 USR 로컬에 발견된 부분에, 자, shared라는 형태의 문자열이 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SED에서는 딜리미터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SED나 그래프를 사용할 때 단순한 문자열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무엇이냐? 어떤 패턴을 어떤 기호를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짧은 문자열로 표현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패턴을 자체를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면 정규형이거든요.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현법입니다. 정규 표현법. 그래서 보통 글로빙을 할 때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타 있죠. 스타가 이제 이 글로빙을 할 때 사용되는데, 자, regular expression에서 스타는 어떤 랜덤한, 어떤 하나 이상의 어떤 여러 개의 문자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규형은, 자, concise and flexible mean to match string over text. 그래서 어떤 텍스트 매칭을 위해서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보통은 regex 또는 regexp 이런 형태로 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regular expression은 Java, Python, C, 그 다음에 Perl, Tcl 등 여러 가지 랭귀지에서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돼서 동작이 돼요. 자, 그러면 regular expression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regular expression에서 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임의의 캐릭터. 자, 임의의 캐릭터를 표현해요. 그래서 .at 이런 스트링은 그러면 이 패턴은 뭘 의미합니까?
AT로 끝나는 모든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 점은 어떤 의미의 캐릭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hat, cat, bat 이런 식으로 AT로 끝나는 단어는 모두 표현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런 사각형으로 이런 가로, 이 가로라는 거는 match a single character that is contained within the bracket. 자, 그래서 이 브래켓 안쪽에 정의된 캐릭터 중에 하나의 캐릭터를 표현합니다. 자, HCB 하고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H 또는 C 또는 B 문자만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현재 이 표현은 hat, cat, bat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괄호 안에 만약에 대시가 있다면 이것은 range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A부터 B다 하면은 A부터 C다 그러면 A, B, C 이걸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켓 안에 만약에 이 꺽쇠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not을 의미해요. 자, not을 의미하고 자, 이와 같은 표현은 자, C와 B를 제외한 모든 AT로 끝나는 문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at, 그 다음에 bat 이 두 개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이 패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 그리고 브래켓 이것은 보통 한 문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 한 문자를 표현할 때 자, 시작점부터 시작하는 한 문자 또는 끝나는 곳에서의 문자. 그래서 어떤 스트링의 시작점과 끝점은 이렇게 꺽쇠와 상위 꺽쇠와 그 다음에 달러 표시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엑sem플을 보면은 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cat하고 retest라는 파일을 보면은 자, 이렇게 파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at를 의 패턴을 자, 여기서 찾아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at이기 때문에 at로 끝나는 문자들이 모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 B, C, AT는 자, hat 아니면 bat 아니면 cat 자, 이 hat 아니면 bat 아니면 cat으로 해당하는 문자만 확인이 되겠죠. 자, 근데 C부터 F는 뭐겠어요? 자, 이것은 cat 아니면 pet 아니면 that 이 세 가지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검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hat와 cat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이 다 검색이 되었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자, 이제 이건 괄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 라인의 시작이 hat으로 하는 거를 표현해라 라는 표현이고요. 자, 만약에 이 달러가 마지막에 있으면 라인의 끝줄이 hat으로 끝나는 자, 이렇게 라인의 끝이 hat으로 끝나는 걸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복잡한 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괄호를 쳐서 HC, 그 다음에 B 하고 to AT네요. 이건 뭐예요? H로 시작하거나 C로 시작하거나 또는 B로 시작하는데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H나 B가 두 개가 있는 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라인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숫자도 레인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자, 0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다 출력이 됐고 자, 2, 5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2 또는 5만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 또는 5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읽겠습니까? 시작이 H로 되고 그 가운데 문자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면서 2나 5로 끝나는 것. 자, H로 시작하면서 자, 볼까요? H로 시작하면서 가운데는 문자가 많아요. 자, 그런 다음에 2나 5로 끝나는 것.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여러분이 직접 그래프를 줘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래프로 예를 들면 ABC, AT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돼요. AAT, BAT, CAT 근데 HAT 안 되겠죠. FAT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에 꺽쇠를 하나 볼까요? 꺽쇠를 넣어서 A, B, C, A, T. 자, 시작점이 A, B, C여야 돼요. 만약에 AAT 하면 되겠죠. 그런데 A, B, C 하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 B, C, AAT. 될까요? 안 될까요? 검색이 안 됩니다. 왜? 시작점이 라인의 시작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됐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은 또 A, B, C, AT인데 끝나는 점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AAT 이렇게 하면은 검색이 되는데 AAT고 A, B, C 이런 식으로 되면 검색이 되지 않아요. 왜? 마지막에서는 자 A, B, C이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리한 OR, 그 다음에 그룹핑, 그리고 퀀터피케이션. 아까 방금 이전의 example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자, 이 부분이 퀀터피케이션, 그리고 이 부분도 퀀터피케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괄호가 이제 그룹핑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제대로 하면, 자, 이 파이프, 우리가 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불리한 OR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A, B, C 또는 A, B, D. 자, 이 또는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아니면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자, parentheses는 define the scope and precedence of the operator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A, B, C 또는 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도 되고 이렇게 축약해서 적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는 그룹핑이고 중괄호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브라켓은 한 문자를 표현한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괄호를 보고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퀀티피케이션인데요. 퀀티피케이션은 연속되는 단어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 건데, 자, 물음표라는 것은 자, A 물음표라는 거는 A가 제로 또는 한 개 이상, 한 개라는 겁니다. 제로 또는 한 개. 자, 그래서 A가 아예 없거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A 물음표는요. 자, 그러면 A의 별은 뭘까요? 에스트리커스. 자, A 별표 에스트리커스는 A가 제로 또는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A가 없는 B 또는 AB, AAB 또는 AAAB, 그 다음에 쭉 이제 A가 많은 경우도 포함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A 플러스의 의미는 한 개 또는 이상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리커스랑은 다르게 자, A가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라는 경우는 에스트리커스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무한히 많은 개수가 아니라 정확한 개수를 지정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런 중괄호를 써가지고 A 개수를 정의하면 되고요. 자, 이 개수의 범위도 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의 표현으로 A하고 괄호를 치고 1, 2 하면은 A가 한 개인 경우나 두 개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 1부터 4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B, AAB, AAAB, AAAB. 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그 중괄호의 이 인식 문제였는데요. 자, 스트링을 더블 쿼터로 정의를 해서 중괄호를 제대로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4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활성화시켜서 입력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패턴은 A가 1개부터 4개까지 존재하고 B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 B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거고, 자, AAB 해도 인식이 됩니다. 그럼 BAB 하면 어떨까요? AB가 인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AAAB, AAAAB 같이 인식이 되는데 AAAAAB 이렇게 5개를 하더라도 이 4개까지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아무리 많더라도 패턴을 인식을 시켜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있는 이 하나의 패턴만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AB하고 AAB하고 AAAB, 그 다음에 AAAB 이 4개가 한꺼번에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퀀티피케이션 그룹, 그 다음에 OR까지도 이제 확인되고요. 자, 그거에 대한 익샘플을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자, 이런 식의 내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 VBC하고, 자, OR을 주고요. 그 다음에 VBD를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VBC하고 VBD 이 두 가지에 대한 경우를 OR해서 이렇게 패턴을 찾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VB 이 두 개 프리픽스가 똑같기 때문에, 자, 뒤에 있는 뭐 D나 B나 D를 이렇게 그룹핑으로 해서 묶는 표현을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A, B 이런 표현은 뭐였어요? A 물음표, 이건 뭐였습니까? A가 없거나 한 개만 있는 경우. 자, 그래서 B만 있거나 B만 있거나 A, B가 있는 거를 찾는 게 되겠죠. 그래서 B만 있는 곳, 자, B만 있는 곳, 자, 이렇게 찾고 B만 있는 곳 또는 A, B가 있는 곳, 자, 이렇게 해서 찾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뭐예요? A 플러스라는 거는 항상 A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그래서 A의 개수는 여러 개가 돼도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4개만 나오겠죠. 이렇게 3가지만 나오게 되겠죠. A, B가 있는. 자, A의 에스트리커스 B는요. 자, B하고 A, B를 모두 표현하기 때문에, 자, 이 결과와 좀 유사하면서도, 자, 이 뒤쪽에는 좀 더 많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표현할 때 이런 기본적인 방법 외에도 어떤 포식스 기반의, 자, 어떤 캐릭터 클래스 그룹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ASCII라고 적어진 이 부분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표현 방법인데요.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 표현 방법 중에서 이 말은 뭐예요? A부터 Z 또는 대문자 A부터 Z, 소문자 A부터 Z, 0부터 9까지의 한 문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자를 표현할 때 이거를 all alphabet number, 그래서 ALNUM이라고 포식스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랩 A 그리고 ALNUM. 자, 해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제 명령이 나온 대로, 자, 이런 식으로 두 칸씩 이렇게 두 개씩 중괄을 브라켓을 해서 정의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일반적인 저런 캐릭터 숫자 대문자들은 인식을 하는데, 자, 물음표, 자, 점 이런 특수 기호들은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캐릭터만 이런 일반적인 문자열만 인식한다. 자, 알파벳과 숫자만 인식한다. 이런 식의 패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하게 알파는 문자만, 자, 로어는 소문자, 어퍼는 대문자, 그 다음 디짓은 숫자, 그 다음 X 디짓은, 자, 헥사데시말만 표현한 거고요. X라는 게 헥사데시말이고요. 자, 스페이스는 어떤 화이트 스페이스 캐릭터들, 자, 캐리지 리턴, 탭, 그 다음에 뉴 라인, 그 다음에 V, F 뭐 이런 부분이고요. 자, 블랭크는 보통 탭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기호들, 자, 펑츄에이션. 자, 펑츄에이션들을 이렇게 딱 모아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캐릭터, 그 다음에 무슨 비저블 또는 비저블 캐릭터, 그 다음에 캐릭터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식스의 어떤 구분자를 통해 가지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한 문자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example은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과 SED에 우리가 패턴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찾고 이렇게 바꾸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SED와 같은 경우에 한번 이 구문들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SED. 자, 여기서는 get only the first pass in each line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괄호, 그리고 가로가 닫혔고요. 자, 슬래시로 시작하는 문자, 그리고 콜론은 들어있지 않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패스에서, 자, 패스에서 이 첫 번째 이 부분만 떼오자. 지금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이 첫 번째 자, first pass on each line에서 자,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콜론으로는 제외하고 나머지 문자들을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는, 자,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을 이제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괄호를 쳐놨기 때문에 자, 이 콜론을 제외한 문자를 자, 슬래시를 포함하고 콜론을 제외한 여러 개의 문자가 시작되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뽑아내서 그 패턴을 이제 이 매치된 패턴으로 이렇게 복사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슬래시 1과 슬래시 2라는 미닝은 자, 매치드 스트링이고, 자, 퍼스트 패턴, 그 다음에 세컨드 패턴. 그래서 첫 번째 매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치,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switch to word, 자, 이런 식의 의미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자, s를 하고, 자, 괄호를 해놓고, 자, 여기 보면은 A부터 Z까지 소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워드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두 번째는 또 소문자로 이루어진 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매치와 두 번째 매치를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매치가 W1이 되고 두 번째 매치가 W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순서를 뒤바뀌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순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parenthesis first character of each word. 그래서 첫 번째 캐릭터에게 어떤 가로를 쳐준다, 이런 작업을 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이죠. 가로를 쳐서 이 안쪽에 자, 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단어만 찾아낸다. 자,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되는 첫 번째 워드에 찾아낸 다음에 이 찾아낸 이 매칭 부분을 가져오고 그 양쪽에 가로를 씌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자, 이거는 이제 커미파인데 숫자에 점을 찍는 거예요. 자, 1000 단위로 점을 찍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은 뭐냐? 가로를 열고 지금 가로를 닫았어요. 자, 0부터 9까지 값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0부터 9까지 값이 항상 있는 거를 찾는 거고, 자, 두 번째 패턴은 0부터 9까지 3개씩 존재하는 패턴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값이 되고 이게 두 번째 패턴이 돼서 첫 번째 패턴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을 찾은 다음에 그 가운데 점을 찍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은 좀 더 다양한 패턴을 검색하고 그 다양한 패턴을 검색한 이후에 어떤 파일을 바꾼다든지 어떤 필요한 부분들만 떼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어느 정도 텍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